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날이 부쩍 추워졌습니다. 김장철이 됐다는 얘기죠. 올해는 배추, 무 가격이 많이 내려가서 김장할 때 비용 부담이 지난해보다는 덜하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마는 배추 농가는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배추를 재배하는 농민인 이모진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그리고 노호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엽근채소관측팀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이번 주 토요일인 18일 제1회 애인 김장 대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문학경기장에서 바르게 살기 운동 인천시협의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데요. 자원봉사자 등 1,100여 명이 모여서 4만 킬로그램에 달하는 김치를 담글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근 김치는 통합복지 시스템인 행복나눔인천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과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853개 가구에 전달됩니다. 맥패든과 화이트헤드가 함께 부른 I Heard It in a Love Song 듣고요. 2017년 11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보통 늦가을에 김장 많이들 하시죠. 이미 김장 마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올해는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싸져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는 시름이 많습니다. 배추를 수확해서 내다 파는 것보다 오히려 그냥 갈아엎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낫다는 것이죠. 해마다 들쭉날쭉하는 배추 가격에 소비자와 농민 어느 한쪽은 꼭 한숨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배추 수급과 유통 정책 등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배추를 직접 재배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이모진 전국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배추 재배가 괜찮았다고 들었거든요. 풍년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던데 어떻습니까? 이제 배추는 원래 그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인데요. 예. 예, 올해 가을 날씨가 비도 적당히 오고 좀 따뜻하고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풍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올해는. 기상 영향을 크게 받는 작물이 배추인데 올해는 그러니까 비가 적당히 왔다는 것이 비가 좀 덜 와야 배추가 잘 자라면 좀 많이 와야 잘 자랍니까? 이 배추는 예.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작물이면서도요. 또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배추가 잘 안 되고 적당한 좀 비가 배추 농사에는 최고의 관건인데요. 예. 올해는 좀 생육 초기에 적당히 비가 잘 오고 후기에는 관수를 이제 요즘 농민들은 관수 시설을 다 갖춰 있거든요. 그래서 관수를 하면서 좀 비가 오지 않아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배추를 키울 수 있는 시설이 있기 때문에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생육 초기에 비가 적당히 와줘서 배추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배추 농사를 직접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얼마 정도 농사를 지으셨습니까? 저는 한 3,000평 정도 예. 정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3,000평 정도면은 일반인들은 감이 잘 안 와서요. 이게 포기로 한다면 몇 포기 정도 됩니까? 한 3만 포기 정도 됩니다. 3만 포기. 예. 그러면 3만 포기 정도 되는 규모로 지금 한 몇 해 정도, 몇 년 정도 농사를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배추 농사는 거의 한 15년 정도 짓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전에는 배추 가격이 좀 안정되고 가격이 좋을 때는 예. 한 5만 포기 정도도 심겼는데 지금 이제 계속 줄여가는 추세죠. 예. 15년 동안 이제 배추를 재배하시면서 어느 해는 이제 가격이 괜찮고 어느 해는 가격이 폭락해서 이거
내다 파느니 그냥 갈아엎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적도 많으셨나요? 그렇죠. 이게 배추가요. 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상 여건에 따라서 배추 이 작황이 너무 차이가 나서 예. 어느 해에는 배추 가격이 정말 농촌 지역은 땅값이 좀 싸잖아요. 그러면 이 땅값이 나올 정도로 비쌀 경우가 있고요. 어허. 어떨 때는 이 뭐 갈아엎는 비용도 나오지 않는 이런 때가 계속 반복이 되는 작물이 배추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2년이나 길게는 4년, 평균 한 3년 정도 주기로 계속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3년 정도 주기로. 네.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면 뭐 배추 품질도 좋고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농사를 잘 지은 배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시장에 풀리는 배추 양이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역시 떨어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되는 건데, 근데 지난 여름이었나요? 그때 지난해도 그렇고 배추값이 괜찮아서 배추 재배를 시작한 농가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배추 농사를 하다가 안 하다가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탄력적으로 조정도 가능한데 예. 이제 문제는 그 농민들이 대개가 보면 그 작물 전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사라는 게 그냥 자기가 꾸준히 해왔던 농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예. 같은 농사를 짓는다 그래도 다른 작물에 대한 지식은 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배추를 심긴 사람들 꾸준히 심기고 뭐 이런 경향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사회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배추가 품질이 좋고 그랬을 때 도리어 배추가격은 폭락을 하고 배추가 뭐 비가 자주 오거나 아니면 날씨가 한파가 와서 배추가 도저히 우리가 평상시에 보기에는 일반적인 배추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배추가 그 밭에 있을 때는 배추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참 이상한 아이러니하네요. 예. 일반적으로는 품질 좋은 것을 값을 잘 쳐줘야 되고 안 좋은 것은 좀 덜 받는 게 그게 정상인데, 날씨가 안 좋으면 아무래도 농가에서 배추 농사를 일찌감치 좀 포기하는 그런 일이 많은가 보네요. 그렇죠. 이제 배추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배추 농사가 굉장히 어려운 농사인데요. 예. 이제 배추가 속이 차야 되잖아요. 배추가 겉만 있어서는 안 되고 속이 좀 꽉 타야 되는데, 기후 조건이 안 좋으면 그 속이 덜 차게 돼요. 그러면 무게도 덜 나가고, 실제로 그러면 안에가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돼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배추는 이제 출하를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리어 그런 해에는 배추 가격이 더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게 배추가 완전히 다 연글어서 수확을 하면 판매 경로는 어떤가요? 뭐 대형마트도 있고 도매상, 뭐 김치 업체, 뭐 직거래,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사는 곳이 해남인데요. 해남 지역의 배추는 한 70% 정도는 일반 유통 상인들에게 좀 판매가 되거든요. 중간 상인들에게. 그 중간 상인들이 처음에 심길 때부터 계약을 합니다. 미리 재배 전 단계에서부터? 계약을 하고 농가들은 그것을 좀 이렇게 키워주고 그거에 대한 적정한 가격 정도를 받겠다. 이렇게 계약을 해서 좀 그게 한 70% 정도 되고요. 일반 유통, 우리 대형 업체나 이렇게 아니면 농협이나 이렇게 들어가는 비율은 굉장히 작아요. 도리어. 그러면은 중간 상인들과 계약을 어떻게 맺고 거기서 얼마가 책정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농가 소득에는요. 그렇죠. 지금 뭐 시장 가격도 그렇고 유통 중간 상인과 계약 맺는 과정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배추 수급 안정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금 현직 농민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이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정부 정책에 대한 철학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대개가 저희가 농산물을 보면 물가 한정 때문에 그런 좀 이유로 굉장히 좀 이렇게 소비자들 중심의 이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실제 언론에서도 조금만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좀 이렇게 폭등이라고 이런 좀 보도도 많이 나오는데 근데 어쨌든 좀 이렇게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생산해내는 농민들이 안정적이어야만이 예. 꾸준하게 그 농산물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좀 이렇게 그 철학이 있는 정부 정책이 좀 절실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소비자도 그리고 농민도 적정 가격이 보장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농민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생산비 정도만이라도 유지가 되기를 좀 바라는 거고 소비자들도 급격히 폭등하는 가격이 아니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가격 정도를 소비자들도 원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소비자들 스스로도 가격이 너무 떨어졌을 때도 좀 떨어지면 좋을 수는 있지만 좀 드실 때 농민들에게 좀 미안한 감도 가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예. 이제 너무 폭등했을 때도 너무 부담되는 거고 이 두 가지가 조절이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야 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예. 다행히 지금 정부가 생산 안정제와 뭐 가격 안정제, 출하 안정제라는 형태로 수급 조절을 이전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내놓고 강력한 수급 조절을 정부가 해보겠다라는 정책을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 이런 정책을 좀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 현재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는 진일보한 정책이고 그것이 현실화만 되면 소비자나 농민에게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이번에는 이제 시작하기 전이지만 문제는 그런 생산 안정제를 통해서 강력한 수급 조절을 정부가 하겠다는 건데요. 예.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몇 퍼센트를 어떻게 해 이런 게 아니라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스스로가 올해 얼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를 챙겨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농민들 스스로가 이제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농민들의 그 자율적인 조직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수급 조절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그런 것을 좀 배려를 정부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지금 이제 문제는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배추 유통의 한 70% 정도를 그 일반 조그만 유통 상인들이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근데 최소한 이제 우리가 농협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생산 안정제나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정부 정책이 대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계약 재배율은 10%가 채 안 됩니다. 예. 요것을 30% 정도까지 늘려서 정부가 전체 그 생산 물량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하면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에 방출해서 가격을 낮춰주고 예. 가격이 너무 떨어지면 폐기하고 이렇게 해서 농민이나 소비자들에게 좀 서로 이렇게 부담되지 않는 가격을 정부가 맞춰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예. 그것을 한 30% 정도의 생산량은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앞서는 예. 어떤 뭐 핵심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밭 갈아엎는 이야기를 아까 또 해주셨잖아요. 만약에 배추 밭을 갈아엎으면 혹시 정부에서 뭐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있습니까? 그 대책이 갈아엎으면은 정부가 이제 수급 안정 대책으로 그 정책이 있는데요. 예. 너무 단가가 싸요. 그러니까 생산비 자체가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부분이군요, 그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갈아엎으라고 그래도 갈아엎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접 배추 농사를 하고 계시는 농민 이무진 씨와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호영 엽근채소 관측팀장 연결해서 또 구체적인 내용 더 다뤄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노호영입니다. 예, 앞서 농민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예.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이제 올해 가을 배추 생산량을 저희가 한번 전망을 해보면, 예. 우선 재배 면적이 한 전년보다 20% 가량 증가를 했고요. 또 이제 생육기 기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생육이 양호해서 생산량이 작년보다 한 30% 가량 늘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출하량이 작년 또 평년보다 많고요. 예. 또 원활한 편이라서 시장 물량도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추 가격도 아무래도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작년에는 이제 가을철 기상도 안 좋았고요. 또 재배 면적도 감소를 해서 이제 11월, 12월 가을 배추 도매 가격이 세 포기에 한 8,000원 정도를 높았던 해였거든요. 예. 올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산량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11월 상순 기준으로 한 4,000원에서 5,000원 세 포기에 도매 가격이 그 정도로 작년보다 좀 낮은 수준으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은 주 재료가 배추기 때문에 김장 비용도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겠네요. 예, 뭐 작년보단 하락을 했는데 예. 김장철이 되면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그 김장 비용을 이제 매년 조사를 하는데요. 예. 저희가 이제 4인 가구 기준으로 통상 한 20포기 정도를 김장을 한다고 볼 때 올해 김장 비용은 이제 전통 시장이나 대형마트 기준으로 볼 때 한 2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내외고요. 예. 이는 작년보다 한 3만 원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자, 농민 입장에서는 배추 가격이 폭락해서 아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냥 밭을 갈아엎는 것이 그 비용 측면에서 더 낫다. 그리고 이 주기가 한 3년 정도로 반복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그 부분은 이제 배추의 좀 생육이나 출하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게 배추는 이제 뭐 고추, 마늘, 양파 이런 뭐 대표적인 이런 품목과 함께 노지 채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고온이나 저온 또 뭐 태풍 이런 기상변에 상당히 취약한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배추는 또 주산지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이동하면서 또 출하 상황이 매달 바뀌는 편이고 생육 기간도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이런 이유 때문에 출하량이 적은 시기에는 좀 가격이 상승을 하고 또 많은 시기에는 좀 하락하는 그런 배추 고유의 좀 뭐 생산이나 가격 특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통상 이런 그 변동이 여름철이나 겨울철 이런 기상 변화가 큰 시기에 좀 상당히 변동성이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도 좀 뭐 9월까지는 이제 여름철에 가격이 높았다가 또 10월 가을 들어서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패턴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도 생산 안정제, 수급 조절하는 대책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나눴었는데 예.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보통 이제 전년도에 그런 출하기 가격에 따라서 그 다음 연도에 재배 면적이 막 갑자기 늘거나 또 이제 줄거나 이런 현상이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예. 배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작형이나 주산지가 자주 변동을 하다 보니까 출하 조절이 좀 상당히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좀 사전적이고 또 사후적인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수급 조절을 위해 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예. 먼저 사전적으로는 이제 면적적인 부분에서 면적이 들어갈 때 과잉이나 또 부족하지 않도록 재배하기 전에 의향 조사를 저희 관측 본부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그 정보를 농가분들한테 미리 한 정식이나 파종하기 한 2-3개월 전부터 정보를 제공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일부 좀 면적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고 사후적으로는 이제 생산량이나 가격이 갑자기 기상적인 부분 때문에 변동할 때에는 뭐 과잉이 될 때는 시장 격리나 아까 말씀드린 뭐 생산 안정제를 통해서 면적을 조절하고 또 수매 비축을 할 때도 있고요. 또 부족할 때는 수매했던 물량을 좀 방출을 하면서 출하가 조금 더 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예.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노호영 엽근채소관측팀장이었습니다. 조지 벤슨이 부르는 Nothing's Gonna Change My Love For You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에서 배추 가격에 대한 농민 입장 들어봤는데 소비자 입장에 문자가 왔습니다. 7923번님. 원재료인 배추값은 조금 내렸는데 그 외 부재료인 고춧가루는 가격이 오르고 품귀 현상까지 왔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김장 비용은 그다지 줄어들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한숨 나오는 상황에 배추 농민 여러분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은 지난주 기준으로 마른 고추, 건고추 가격이 지난해 이맘때보다 160% 올랐다고 하네요. 자, 이래저래 다들 걱정이 많네요.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내일은 2018학년도 수능시험 날입니다. 서울시가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통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종원 교통정책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시에서 어떤 대책들을 좀 세웠습니까? 예, 먼저 서울시에서 그 수능시험 내일이죠. 당일날 아침 이제 대중교통 운행 횟수를 좀 최대한 늘리려고 좀 했는데요. 예. 보통 날씨도 이제 춥고 하다 보니까 개인 차량으로 이제 수험장에 그 가시려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있으세요. 근데 시험 당일날에는 수험생들의 안전 또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서 그 수험장 그 입구부터 반경 200m 구간에는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차량들도 매우 혼잡한 경우가 많아서 개인 차량보다는 좀 개인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저희 서울시에서 그 평소에는 보통 이제 아시겠지만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러시아워로 보고 예. 그 시간대에 이제 지하철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그 수능 시험 날에는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평소보다 2시간 더 늘려서 이제 운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시험이 8시 4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지하철 운행 횟수가 9시까지가 아니라 10시까지 늘렸네요. 왜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교통 혼잡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줄이려고 저희가 서울시나 자치구 그다음에 그 산하기관 이제 출근 시간을 좀 늦췄습니다. 예. 그다음에 수험생을 제외한 학생들의 등교 시간도 10시로 이제 조정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0시까지 차량 그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늘리게 됐고요. 뭐 지하철 외에도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6시부터 8시 10분까지는 훨씬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좀 줄어들고요. 이 시간대는 아마 택시도 16,000여 대 정도 더 운행될 예정입니다. 예. 시험장에 미리 도착해서 좀 마음도 가다듬고 심호흡도 하면서 준비를 하면 좋은데 꼭 네. 피치 못하게 지각을 하거나 아슬아슬하게 도착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험생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뭐 언론에 보면 그런 분들 꼭 예. 계시는데 그 올해에도 그 비상대기 차량이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한 800여 대 지금 준비되어 있고요. 각 구청하고 이제 주민센터에서 관용 차량도 지금 이제 대기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택시 조합이나 모범 운전자회 같은 이제 민간 단체에서도 참여해 주시기로 했고요. 예. 그래서 좀 늦을 것 같다 싶으면 물론 뭐 제 시간에 그 대부분 학생들은 수험생들은 잘 가는데 혹시 늦을 것 같을 경우엔 지하철이나 그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소에 가시면 그 비상 대기 차량을 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군요. 네. 또 몸이 불편한 수험생들은 또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이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날 하루 그 서울 시내 장애인 저희가 콜택시를 좀 운행 중인데 이제 몸이 불편한 수험생들에게는 우선적으로 이제 배차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용 대상 되시는 분은 1, 2급 지체장애 분들, 그다음에 뇌병변 장애 있거나 휠체어 이용하는 1, 2급 장애인 수험생 분들이시고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좀 원하시면 가정에서는 1588-4388로 전화하셔서 예약하시면 되고요. 오늘까지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뭐 사전 예약을 못 하셨더라도 시험 당일 수험생에게는 우선적으로 배차될 계획입니다. 예, 1588-4388, 1588-4388 오늘까지 사전 예약이라고 하니까요. 꼭 연락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도움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수험생들에게 좀 양보하기도 하고 네, 당부 말씀 그렇습니다. 있다면요. 네,
이제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수험장 주변에서 뭐 소음이 발생하는 뭐 공사나 차량 경적을 울리는 일 일단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특히 그 오후 1시 10분부터 2시 20분까지가 영어 듣기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서울 경운학교하고 여의도 중학교, 서울 맹학교에서는 오후 9시 전후까지 시험이 진행되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험 날 그 하루만큼은 좀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수험생들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서 그 네. 시험에만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무쪼록 어쨌든 뭐 그 수험생들 여러분들 막 오랜 시간 동안 긴 그 준비하셨을 텐데 네. 긴장하지 마시고 실력 발휘 좀 잘 하기를 바라고요. 서울시에서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구종원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이었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연말이라면은 지자체 예산 낭비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반대로 예산을 잘 절약해서 화제인 지자체도 있다고 하네요. 네, 경기도 용인시 얘기입니다. 지난 3년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작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까지 막대한 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우선 이 시에 재정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던 경전철의 경우에 관리 운영사와 또 자금 조달 방식을 바꿔서 장기적으로 보면 700억 원을 절약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기존 업체와 끈질긴 협상 끝에 이뤄낸 성과입니다. 또 한 호수공원의 산책로 사업의 경우에는 또 원래 사업비가 3,200억 원 정도로 너무 많아서 중단됐었습니다. 토지 매입비 등이 워낙 많았던 건데요. 그래서 시는 토지를 사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으로 바꿔서 불과 40억 원의 사업을 다시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가 이제 마무리 단계고요. 다음 달이면 완공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용인시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었고 허리띠도 졸라매는 그런 노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하위 직원 2명의 경우에는 물을 보내주는 시스템을 개선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연간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약했는데요. 이 아이디어는 특허까지 받았고 전국 상하수도 사업소의 업무 개선 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또 시가 사무실을 새로 마련해서 집기를 살 때는 모두 중고품으로 구입하기도 했는데요. 시장실의 집기 역시 모두 중고품이라고 합니다. 용인시는 이처럼 예산을 절약해서 지난 3년 전에 8천억 원이던 빚을 올해 초에 모두 갚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재정 상황이 나아지자
중고교생 무상교복 등 그 주민복지 사업을 늘리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가짜 흑돼지 유통업체를 적발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그 일반 돼지를 흑돼지로 속여서 유통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예. 관련자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또 불구속했는데요. 이들은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그 일반 돼지를 흑돼지로 그 허위 표시해서 전국의 대형 마트와 도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챙긴 부당이득이 그 5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이들은 그 갈비나 그 등심 등 그 돼지의 그 털이 없어서 그 눈으로는 흑돼지로 구분할 수 없는 9개 부위만 골라서 유통하는 수법을 썼다고 합니다. 현재 그 흑돼지 고기는 일반 돼지고기보다 킬로그램당 8,000원까지 그 비싸다고 합니다. 특사경은 그 유통 중인 흑돼지 고기 가운데 27건을 수거해서 농촌진흥청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서 적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광주시에 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공사 중지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경기도교육청이 그 경기도 광주시에 그 오포읍 신현리 일대 아파트와 연립주택 공사를 중단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예. 이곳에 있는 광명 초등학교의 그 학급 과밀 현상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그 이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현재 그 30명인데 내년에는 35명, 2019년에는 40명, 2020년에는 60명까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그 적정 학생 수의 그 2배나 될 거란 얘기인데요. 이 학교 주변에 난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이 원인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를 요청한 겁니다. 여기다 그 부근에 초등학교 신설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도 또한 원인입니다. 교육청이 아파트 공사 중지를 그 요청한 것은 관련 법에 따른 그 적법한 건데요. 하지만 광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여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오늘 경기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학모 기자였습니다. Do you know what's worth fighting for when it's not?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그린데이의 21 Gun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